1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해 4월부터 진행한 조사에서 중국이 조선해운을 장악 목표 산업으로 삼아 자국 산업의 특혜를 몰아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중국 정부가 자국 조선해운산업 인건비를 의도적으로 억눌렀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이 같은 특혜와 보조금을 통해 글로벌 조선산업 점유율을 2000년 약 5%에서 2023년 50% 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때 세계 조선 시장을 주도한 미국의 점유율은 1% 아래로 급락했습니다. 중국 뒤를 잇는 한국, 일본과의 격차도 압도적입니다. 1980년대 300여 개에 달한 미국 조선소는 이제 20개에 그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조선해운산업을 재건하는데 수십 년과 수천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불공정한 산업 장악은 미국 기업의 회복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의 상업용 군용 조선 산업 장악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과 해군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보고서가 차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나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한 항구 이용료 부과 등 중국을 상대로 사용할 새로운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상원 마크 켈리 의원 등은 지난달 19일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선박 건조 장려, 조선업 기반 강화, 미국 선적 상선 대폭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진수된 중국의 첫 076형 강습 상륙함이 무인기 전투 능력을 강화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중국 해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14일 중국 중앙TV와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055형 구축함 난창함의 최젠주 남장은 난창함 취역 5주년을 맞아 12일 방영된 인터뷰를 통해 전장에서 드론과 공격로 모력칼이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구축함뿐만 아니라 항공모함과 새로 건조된 076형과 기존의 075형 강습 상륙함 등이 모두 관련돼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075형 강습 상륙함을 운용하다 지난달 캐터펄트 방식을 적용한 새로운 076형 강습 상륙함을 진수했습니다. 헬기만 탑재할 수 있었던 075형과 달리 더 커진 076형은 더 많은 승무원과 무인무기체계 탑재도 가능합니다. 사출기라고도 불리는 캐터펄트는 항공모함 갑판에서 함재기를 쏘아 올리는 설비입니다. 중국이 현재 운용 중인 두 척의 항모는 스키점프대 발진 방식을 쓰는데 현재 시험항해 단기 제3호 항모 푸젠함은 보다 빨리 함재기를 이륙시킬 수 있는 전자기식 캐터펄트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SCMP는 이런 076형 강습 상륙함이 대만해협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서 중국군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작전 영역과 공격 강도, 상륙 속도를 모두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시각 15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무부 장관 후보자인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중국에 대해 그들은 거짓말과 속임수, 해킹, 도둑질을 통해 미국의 희생 속에서 글로벌 초강대국의 지위에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후보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 자료를 통해 미국은 국익보다 세계 질서를 너무 자주 우선시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자국에 가장 이익이 된다는 방식으로 행동해왔으며 행동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모스크바, 테헤란, 평양에서의 독재자들은 혼란과 불안정을 조정하고 급진적 테러 단체와 연계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유엔에서의 거부권과 핵전쟁의 위협 뒤에 숨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전후의 세계 질서는 이제 낡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리한 무기가 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지정학적 불안정과 세계 간 글로벌 위기의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해야 하는 순간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80년 후 우리는 다시 한번 혼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라는 부름을 받았다면서 이는 강하고 자신감 있는 미국이 다시 한번 핵심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세계에 관여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의 분명한 명령을 받고 재선에 성공했다면서 유권자들은 강한 미국을 원하며 국무부 장관으로 인준이 되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국무부의 핵심 임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